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이재명이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앞방송에서도 제가 유동규 본부장이 신동아 9호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이재명과 관련된 전후사정을 상세하게 제가 한 40여 번간에 걸쳐서요. 지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윤하성님 감사합니다. 방송 잘 나온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윤하성님,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이름이.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이제 운명이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약간 뒤로 빠지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부꾼들 충성받을 개딸들이 전면에 나와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검찰과 일전을 지금 불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실 앞에서 누가 진실을 이기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진실 앞에서 진실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과 같은 가짜 거짓말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검찰도 열불이 날대로 났어요. 제가 오늘 이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방탄.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한마디 했는데요. 그래서, 검찰 입장이 좀 나오겠구나. 왜냐면 이제 내일 월요일이니까 종안에 나와야 되잖아요. 방금 전에 검찰 입장문이 나왔어요.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검찰한테 잘 보여도 이재명은 한마디로 단군일의 최대의 사기범 아니에요? 가짜, 거짓. 예. 단군일의 최대의 비리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법정 최고형을 치겠죠, 당연히. 그런데 잘 보여도 법정 최고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갖다가 반인권적 수사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치 탄압 수사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관들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열불을 나게 해놓는데, 이거요, 괘씸죄 걸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대로 빨리 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쭉 보도를 보면은요, 본래 8월 15일 이전 설에서 8월 16일 이후 설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약속을 했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정당한 수사라면 이런 이 조건을 제시했지만은 이 조건을 물고 들어진다? 그러면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완전히 전멸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내놓은 입장문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목에도 썼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갑니다. 이 깊은 속내를 알아야 돼요. 이 깊은 속내는 뭐냐? 이제 거짓말이라고도 안 통하고, 소설 쓴다 해도 안 통하고, 뭘로 해도 안 통해요. 뭘로 해도 안 통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기대했던 이화영이가 이제 전면 폭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을 김성태로 돌렸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계속 때리기에는 이제는 힘도 없고, 그렇죠? 체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낯이 두꺼우더라도 이 정도 상태면 이재명은 이제 그야말로 갈 때 국립대학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 이 당직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을 더 크게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가 중에 지금 뭘 하느냐? 휴가는요, 국내로 갑니다. 우리 김 전 대표는 이제 베트남으로 간다고 되어 있고요. 이재명이는 이제 휴가를 국내로 가는데, 문제는 거의 들고 가는 책들을 보면은요, 이게 만만치 않게 내곡을 쌓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휴가 갈 때 들고 가는 책을 지금 민주당 공보부에서 일제히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이 얘기는 개딸들이요, 앞으로 일주일간 그야말로 내공을 다지자. 그래서 강한 칼을 들고 오겠다고 하는 무기를 지금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면서 대국민이간 협박작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재명이 이거 사진을 봐도 저 열받아가지고 사진이 보이겠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진 하나는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불난집에 기름을 뿌린 사람들이 요 4명, 이 사람들이 수원지검 항의 방문해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이 검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더 분노의 도가니에 빠뜨린 장본인들, 이 사람들은요 내년 총선 때 반드시 낙천을 시켜야 할 대상이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왜 이재명이는 지금 사고를 작심하고 가느냐?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8월 1일 날 떠나는데 한 일주일 있다 오겠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느냐? 그리고 작심으로 간다. 전면적. 왜냐면 어차피 죽을 바에는 장렬하게 죽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장렬하게 죽어야 이 방탄조끼가 안 벗겨지잖아요. 개딸들이 더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윤 정부를 더 공격에 빠뜨릴 것이냐.
더 공세 쪽으로 미는 건 나을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발악하는 계획을 세우러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자, 우선 들고 가는 책이요. 우선 이제 휴가 지역은 이 보안이라서 아직 안 밝힌 것 같아요. 수도권 근기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전국 구상의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휴가 중에 가져갈 책들이 뭐냐? 이 도울 김용욱 선생이 쓴 난세 일기. 그리고 이상은 ILO 고용정책국장이 집필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예, 같이 가면 길이 된다. 그런데 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요, 지난 5월 달에 평산 책방 주인을 만났어요. 문재인을 만났는데, 문재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책이 이 ILO의 이상은 국장이 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책입니다. 요걸 들고 가요. 이 들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비명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크게. 그런데 비명계의 상당수는 친문 계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들이요. 내가 문재인이가 추천해준 책도 들고 가잖아. 이제는 비명을 포기해. 다 친명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방탄조끼 입고 있는 게 지금 벗겨지고 있어. 그래서 친명들한테 호소를 하는 작전으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라는 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웹드라마인 DP 시즌2를 시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가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러 가는데 내공을 쌓고 이론을 쌓고 실전을 쌓는 그런 차원에서 1일부터요 4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난세 일기 이 책은 뭐 그동안에 많이 책이 홍보가 됐는데 이 출판사 서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도울 김용우 선생은 이제 대학 교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재 이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데 현 상황의 도울 선생의 비판은요, 민주당이 내놓는, 이재명이가 내놓는 비판 그 프레임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방향, 운영 방향이 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문면사적으로 보면 대전환의 시기이고 격동의 시기인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갖고 있는데 국내 정치는 진영 논리로서 편가르기가 심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처한 처지가 미국 진영의 앞잡이 역할로 전락되어 있다. 그래서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어두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도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 지도력은 국민 통합 이런 거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현 상황은 난세다. 요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난세, 치세 이게 교차되는 국면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세라고 해서 절망에만 빠졌으면 되겠느냐?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런 식의 지금 이 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난세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탄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 프레임이잖아요. 이게 이제 도울 김용우 선생이 쓴 난세일기의 골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은 국장이 쓰고 있는 이 ILO 고용정책국장인데 이 고용정책국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ILO라는 성격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노동 문제에 관한 비판적 서적으로 되어 있다. 노동 문제. 그래서 이 두 권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웹드라마 아까 말한 DP 시즌 2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난세일기에서 이 난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난세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노동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개혁에 반하는 정책이 지금 이재명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두 책을 지금 읽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 김기현 대표도 휴가를 갑니다. 김기현 대표는 29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내달 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말까지 다 포함해서 6일, 일요일까지 가는데 베트남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기현 대표는 휴가 기간 중에 외교와 복지, 세대론을 각각 키워드로 하는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이런 세 권의 책을 읽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기본소득 비판은 이건 뭐 이재명이 나라 말아먹는 이런 정책이잖아요. 요거를 비판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상 사고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보려는 취지. 위대한 협상은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협정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한번 되짚어보려는 취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전 대표의 경우에는 명실공히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면 뒷받침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고, 이 김정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참 이재명이는요,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 죽을 구멍에서 빠져나오느냐,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와의 각을 더 세게 세우겠다, 이러한 취지로 지금 이제 책을 가져가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을 연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지금 수원지검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은 어디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지검에서요,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인데 9시가 좀 넘어서부터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께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봐주기 수사 얼토당토하는 말 하지 말아라, 왜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느냐,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자, 그래서 입장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올 2월 김성태를 구속한 이후에도 임직원 18명 중에 11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중대경제범죄 600억 원 횡령과 89억 원 배임, 그 다음에 뇌물 공여, 그리고 외국한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이런 여러 혐의로 기소를 했다. 그리고 강화된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중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봐주기 수사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월 기소된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그리고 M&A 등 과정에서 담보 제공 같은 이면 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이라든가 자기 자본 투입을 가장하여 무자본 매매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쌍방울그룹은 이화영과 같은 특정 정당 관련 인사들, 김성태 회장과 지역연구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회이사로 선임한 바 있었지만은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검찰의 특징은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시로 얘기하다시피 증거와 법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정부적 판단, 정치권의 압력, 그리고 윤 대통령을 대통령만 쳐다보는 문재인 검찰과 달리 오로지 증거와 법리, 그리고 이 팩트를 가지고 사실만 가지고 수사한다. 이제 원칙적 수사, 법치주의에 육각한 수사를 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관해서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 일체의 다른 우려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지금 여기 연자 농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 박범계, 여러분들 뭐 유명인사 아시죠? 이 박범계도 아주 쌈타, 중학교 때부터 조폭에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피가 전부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예. 오늘 오전에 이 민주당 탄압 대책위에 대해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느냐? 김성태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보니까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김성태가 반복적인 주가 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176조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 경협 합의서를 체결한 뒤에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서 실제 크게 대북 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서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 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폰 사업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켜버렸다. 그러면서요, 검찰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와 그 주변인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압박을 통해서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하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 내고 있다. 이렇게 이 박범계 탄압대책위에서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민주당 대변인, 이미 말이죠, 이 민주당 대변인인 지금 한민수 대변인도 비판을,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이제 조작, 그리고 선택적 봐주기, 수사에 점입 가용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요렇게 지난 27일 날
지금 이제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만 해도요. 검찰의 조작수사, 그리고 선택적 봐주기 수사, 이건 정익가경이다.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이 기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똑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입장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이는요. 아니, 지금 이 중범죄를 저지른 김성태를 노상강도에 해당되는데 이 노상강도를 갖다가 왜 경범죄로만 기소하고 있느냐? 요걸 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이재명이는요. 이 김성태를 갖다가 거비줄에 걸려있는 나비 신세로 비교하면서 지금은 이제 제일 연약한 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800만 불을 빼돌린 거를 지금 기소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제일 연약한 외환관리법을 걸어놨다가 이제 입을 딱 마음대로 틀어쥐기 위해서 지금 중범죄들은 지금 감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어떻게 이 방북 초청장을 달라. 그래서 300만 불 플러스 500만 불이나 줬는데 초청장 하나가 안 왔느냐. 이거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재명이가 입장을 내는 바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이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된 성명전으로 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이런 강한 반박 입장문도 내놨고 한동훈 장관도 오늘 말이죠. 오늘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봐주기식 기소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화영을 구입하다가 안 되니까 압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화영은 실패했잖아요. 부인까지 동원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재판장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는 안 통한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이 사람이 김성태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제는 김성태를 압박하는 거냐? 타겟을 왜 바꿨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고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제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든가 우의정 교사와 같은 범죄의 영역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재명 방탄해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이재명이가 저지른 비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하고는 전혀 무관한 개인 비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이 비판을 하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맞받아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비판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비판했느냐? 이게 조금 전에 이것도 비판한 거예요. 법무장관이 정치공세의 선봉장이냐? 그러면서 선봉장이냐? 그러면서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비판했는데 왜 한동훈 장관이 나서느냐? 누가 야당 탄압 수사의 배우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야당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김성태를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뼈가 아팠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 그러면서 말이죠.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은 무법부 장관인가?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이러한 이 무법부 장관은 누가 했습니까? 추미애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박범계가 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박범계가 이 무법부 장관 수사지휘권 남용, 단군 이래 최고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한 인간들이 바로 추미애하고 박범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식 프레임으로 현재 우리 한동훈 장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바로 민주당이 범죄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갈아탔다가 또 다시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검찰도 수원지검에서 직접 입장문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요 지금 검찰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전면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 이재명이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잠시 후에 이제는 저희 심야 방송,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제가 이제 이번 방송 정상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예고로 한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간에요. 사전 예고문을 과거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방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고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가지고 이 알람이 좀 잘 뜨도록 그렇게 저도 배려를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꼭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